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하피TV는 오랫동안 오디오 애호가의 공간을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로 준비해왔는데요. 첫 손님으로 제 오디오 평론가 선배님이시자 작가이신 윤강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네네. 오디오 평론가라고 했는데 전 오디오 평론가. 예전에. 그래도 저는 또 한 번 선배님은 계속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안 합니다. 저와는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학연도 있으세요. 네, 제겐 굉장히 인연이 많으신 선배님이셔서 오늘 모시고 싶었고요. 저는 잘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저희 하피TV 구독자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작가입니다. 그 세상에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잘 참지를 못해.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평생을 내 관심을 향해서 다가섰고 그 관심을 지나놓으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책을 쓰는 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일을 하고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작가입니다. 유명하신 책도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뭐 생활명품도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오디오 오랫동안 애호가셨던 분들은 소리의 황홀이라는 책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내신 신미한 수업 그리고 내가 사랑한 공간들 이런 책들 많이 아실 텐데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디오 이야기 나눌 거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저서이신 신미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도 딜레탕트 이제 예술 애호가 소비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준 책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세계 미술관을 찾아다니거나 건축물을 보거나 가구나 디자인 피스를 하나씩 수집했던 것들이 이게 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결국에 한 글자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신미안이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신미안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미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신미안을 우리가 잘 그 단어를 쓰지는 않죠. 네네. 말 그대로 신미안은 아름다움을 판별할 수 있는 눈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판별이 중요하죠. 눈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똑같이 보는 것을 나는 그 아름다움을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확신 같은 것들이 결국은 그 판단의 어떤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신미안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아름다움에 이렇게 귀결돼야 된다. 혹은 그거와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신미안이 필요한 건 왜일까요? 신미안이 있어야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죠. 선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쪽팔려서 얘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정장애. 너무나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릴 수 있겠지만 결정장애라는 건 왜 생길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확신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전 신미안이라고 봐요. 이 신미안은 교양과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교양을 영어로 옮기면 컬처라고 알고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덕목, 행동 같은 것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교양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에서 교양은 리버럴 아츠라고 그래요. 리버럴 아츠요? 그 참 생소해 우리한테는. 아니 교양이 왜 아트가 들어가나? 그다음에 리버럴은 또 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트. 예술을 알고 아름다움을 알면 리버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자유로워진다. 왜 그럴까? 아름다움이 뭔지 좋은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힘이 있다면 선택의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뜻이죠.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선택을 해도 내가 거리낌이 없다. 뭐 이런 상태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탕이 되는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목과 취향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통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당연하죠. 그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는 건데 아름다움에 그것이 다 모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것이 뭔지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풀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신면을 가져야 되는 여러 예술적인 뭐 장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저희가 다루는 오디오도 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구독자분들 흔히 이제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은 오디오가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주는가. 음악은 즐거움을 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하자면 음악을 들음으로써 행복해지고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것에 내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사는 일상은 너무나 바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뭘 이렇게 정리하거나 골똘하게 뭐 생각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이제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네. 삶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삶이 얼마나 삭막해질까, 그다음에 얼마나 허망해질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상 너머의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세계, 음악이라고 하는 아름다움, 어떤 절대의 가치가 있다는 어떤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 그 다음의 세계를 향해서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이해하고 알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내 삶이 그만큼은 더 이렇게 풍요로워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결국은 모든 예술의 정점에 놓잖아요. 네. 음악이 갖고 있는 상징과 힘이 결국은 그 나머지들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저도 보면은 이제 좋은 오디오를 갖는다는 것은 타인이 보기에는 흔히 과한 소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는 좋은 음을 듣고 그런 행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얼마나 행복해져요. 네네. 그다음에 모든 걸 잊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가 오디오를 해보니까 가장 큰 위안은 뭐냐면 몰입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 몰입. 네네. 음악 듣는 순간에 내가 선택한 음악을 듣는 순간 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 쭉 빨려들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네네. 그렇지 않으면 저 음악이 없다면 난 지금 여전히 고민해야 돼. 카드값 걱정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 이번 수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거에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복잡 단안하지만 저 음악을 듣고 음악에 빠지는 순간에 그걸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만은 치배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야, 이게 네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면 제가 막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될 때 이 쾌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시면 아까 제가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음악 듣기는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영상을 이제 찍을 건데 이게 음악 듣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에서의 단절이에요. 가장 큰 효과는 내 일상에서 완전 벗어나서 나만의 단독자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그 시간을 갖는 건데 그게 몰입이라는 거죠. 사실 그게 표현을 하면. 매우 중요하죠. 네. 우리가 살면서 몰입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돈 버는데 몰입이 될까요? 돈 버는 건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죠. 그게. 네. 근데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즐겁지 내가 해보니까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네, 더럽고 치사합니다. 네. 그걸 감수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감내해야지만 얻어지는 게 돈이잖아요. 네네.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것만으로 내 삶이, 내 시간이 채워진다면 참 괴롭고 힘들 거예요. 네. 그럼 돈 버는 게 힘들다면 그 돈을 번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왜 돈을 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건 저 오디오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갖고 싶은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지향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저기다 투자하고 처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선택으로 나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나 싶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어. 네. 지금 따져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부터 내가 이 짓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40년이 훨씬 넘었지.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유지해온 취미가 뭐 있을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로 나를 몰입시킨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디오? 네. 그 여전히 지금 행복해. 여전히 이 오디오를 보고 꿈을 꿔. 그리고 여전히 설레요. 네. 야, 오늘은 무슨 소리가 날까? 그 다음에 어제 바꾼 카트리지가 오늘은 어떤 결과를 줄까? 이런 기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거라면 별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억했던 음악이, 내가 몰입했던 저 음악이 어떤 상태로 들릴까가 더 이제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그래 빠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오디오 이야기로 넘어왔으니까 오디오 말씀을 나눠보면 처음에 오디오를 꿈꾸고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참 궁금합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나는 40년 전에 정말 후진국 국민으로서 네. 기대와 열망은 높으되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살았던 거예요. 네네. 응? 그래서 오디오를 정말 하고 싶었었어. 왜? 그냥 하고 싶었어. 동경 같은 거 있었어요. 아주 뭐 10대 때부터.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음악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네네. 그리고 선망의 어떤 이유들이 너무나 이제 분명했던 어떤 행동이고, 네. 그다음에 내 열망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내 대학 다닐 때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건 정말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격조를 품고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감상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 감상실, 음악 다방 뭐 이런 것들. 다방. 무교동, 그렇죠, 명동 이런 곳에 있던. 저는 모릅니다. 사실 이거 다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중립국 출신이라니까. 저는 경기호황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오디오를 집에 다 갖고 있는 분은 정말 극히 소수였고, 그리고 그때는 오디오 수입사가 없었습니다. 다 PX 물건이나 이삿짐으로 갖고 왔던 오디오가 유통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전문용어로 야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매죠. 그래서 89년부터 수입원이 생겨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버지들은 집에 오디오가 없어서 어쩌다 부자 친구 집은 거기서 듣거나 아니면 음악다방, 음악감상실에 오디오가 끝내줬어요. 그때 그렇죠? 뭐 탄노이, 쿼드, 마크 레비슨, 하츠필드. 하츠필드가 있으면 진짜 좋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 유명한 뭐 르네상스니 유명한 곳들에 가서 음악을 들으셨던 세대신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모르는 꿈의 세계. 네네. 그다음에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신세계가 있다는 걸 그때 이제 이렇게 알았죠. 네.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책을 보는 거죠. 오디오 잡지, 책, 오디오 책. 네. 그 스테레오 사운드가, 일본의 스테레오 사운드가 나의 교과서이자 오디오의 출발에. 바이블이죠, 바이블. 저도 같은 세대.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청계천을 뒤져서 명동 골목을 뒤져가지고 중고 그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새 책도 못 사요. 그렇죠. 네? 일본 새 책 그 당시에 얼마나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겠어요. 지금도 내 생각이 나. 명동에 문양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어요. 문양서점이요? 네. 뭐 거기 그다음에 그 중국 대사관 앞에. 네네. 그때는 대만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렇지. 제일 서림. 나보다 훨씬 좋아요. 네, 왜냐면 저도 마지막 거기서 잡지를 샀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가판에 있잖아. 그래서 스테레오 사운드가 내 오디오의 갈망을 해소시켜주는 맞습니다. 그 창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는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는 그 장치인데 그 책을 사진을 통해서 오디오의 상상을 키워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소리를 상상을 해서 만들었죠. 여기서 이런 문장이면 이 소리일 거야. 네. 이러한 세계, 이러한 기계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상을 통한 오디오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게.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처음부터 나의 목표는 하츠필드였었어. 하츠필드? 네네. 이걸 놓고 시작하신 거군요. 궁극의 세계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갖는 것을 예를 들어 오디오를 한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하츠필드가 만만하진 않잖아요. 지금도 참 엄청난 물건인데. 하츠필드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1953년 정도에 나온 JBL 프로젝트 스피커 1탄입니다. 그래서 그때 라이프 잡지에서 꿈의 스피커라고 저희 파라곤 영상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근데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기계죠. 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도 여전히 꿈의 기계이거든요. JBL의 끝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가난한 대학생,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그 수입을 갖고 하츠필드를 손에 넣는다는 건 뭐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넘사벽을 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 집 하나 사는 것만큼의 어떤. 그럼요. 맞습니다. 선택이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끝없이 이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가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없었어. 맞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네. 하여간 궁상이 중주를 흐르는 시대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맞습니다. 딱 공통된 기억이고. 네. 그래서 책으로 오디오를 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이제 잡지들을 보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행간을 결국 상상으로 다 메꿔나갔어. 아마 생긴 게 이러니까 타입이 이런 것이니까 아마 이런 소리가 이 정도 소리가 날 것이에요. 네.
탐노이를 들어보니 이랬던데 하스필드는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네. 아, 여기다가 무슨 나팔을 이게 달면 네. 이게 들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되구나. 이런 식이죠. 네. 그리고 그 스피커를 구동하는 앰프들은 또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정말 네. 매력적이잖아요.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과연 이걸 내가 볼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그 당시에 하츠필드는 어디에 물려보고 싶으셨어요? 그 당시에 하스필드는 이치로죠. 아, 이치로? 그럼. 맥킨토시 이치로? 네네네. 만만한 게 이치로고, 네네. 궁극도 이치로고.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거의 이게 황금의 조합처럼 이제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그건 뭐 남들 얘기고, 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제 물건이 됐고, 결국은 대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조그마한 스피커, 앰프를 갖고 언젠가는 저기에 갈 거야라고 하는 위안을 삼으면서 그냥 끝없이 그 고만고만한 이제 물건들로 이어져 갔던 거죠, 그게. 선생님께서 선생님 번 돈으로 구입한 첫 오디오는 어떤지? 당연히 삼성 소노라마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인텔까지 갔겠어요, 내가. 인텔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럴싸한 오디오로 유명했을 때거든. 네, 그럼요. 네네. 태광 에로이카, 이건 그 다음 나온 거고. 네네. 그 전에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국내 오디오 붐이 불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네. 오디오 세트를 만들어 팔았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또 영상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80년대 국내 오디오가 굉장히 산업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전이잖아. 아, 그 전이니까. 아, 70년대. 네네. 좀 전이죠. 아, 그때도 삼성이 오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럼요. 아, 70년대. 70년대에도? 그렇죠. 아, 저는 이제 70년대부터, 아니, 80년대부터 기억을 하니까. 8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브랜드. 에로이카, 롯데, 파이오니아, 뭐 이렇게 인텔. 인텔. 네.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네.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 내 방에도 소리가 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럼 그 당시엔 저기 LP를 들으셨겠네요? LP를 들었죠. 네네. 주로 LP를 들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도 이 취직복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취직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성장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 전 지금도 우리 세대가 잘나서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만들어준 혜택을 잘 누렸다. 한마디로 좋은 때 태어나가지고 잘 편승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할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전공을 하건 어쨌든 취직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아주 드문 시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 잡지사 기자가 된 거예요. 아, 네네네. 왜 잡지사 기자가 되냐면 네. 이제 내 허영하고도 이제 이게 맞물리는 지점인데 내 세대에 가장 선망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요? 외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직업이 그렇죠. 가장 선망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응? 도대체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것도 또 공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88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도쿄올림픽 64년부터 자유화가 시작됐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문화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전에 취직을 하셨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건 굉장한 특권이었던 시절. 네, 그리고 그야말로 그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하고 외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외국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좋을까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네. 1차의 목표가 그거예요. 마음대로 외국을 다닐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요. 그때는 진짜 선망의 직업.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말 내 숨을 쉬어도 될 수 있는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된 게 잡지사 기자였어요.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었으나 어쨌든 또 쓰라린 또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네. 그건 저희 상탄에서. 네. 그래서 그게 신문사가 나를 안 받아준다면 네. 그럼 나는 그 잡지사를 갈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참 좋은 직장을 전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을 가게 된 게 객석이야. 아, 네네네. 이야.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정말. 그다음에 하고 싶었던 일이고 네. 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고 음악 듣고 싶었던 음악이 있고 이런 걸 다 다루는 잡지였거든요. 그 객석이 심지어 그때 오디오도 조금씩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 당시엔 그야말로 참 이 문화라는 것을 잡지로 담는다는 것이 거의 참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렇죠. 시절에 그 당시에 네. 지금 또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 객석의 영향력이란 굉장했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망의 문화, 네. 선망의 음악, 선망의 예술을 이야. 내가 지켜보고 네네. 직접 다가서서 취재를 하고 그렇죠. 하는 일을 이제 맡게 된 거죠. 네. 아 정말 좋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 책으로 볼 때 알았던 그
스타들. 네네. 스타들을 직접 보는 게 내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기동 크레멀 만났고. 그 당시에요, 내 안에서. 네빌 마리너. 카리앙. 에마 카크비. 와. 저는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이런 아티스트를 정말 이렇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네. 내 인생의 첫 출발이 이제 그 잡지사로 네.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하여간 직장 생활이 에브리데이 파티였었어. 아, 공연 끝나면 뭐예요? 뒤풀이가 있죠. 한국에. 리셉션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내 역할인데 네. 정말 나중에 지겹더라고. 그 정도로. 인간이 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내 현실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이제 이렇게 뭐가 동떨어진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만났던 스타들의 모습들, 그다음에 네. 그들이 들려줬던 음악들, 연주들, 네. 저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오디오의 바탕은 결국은 그 실현, 라이브의 상태를 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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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횟수로 따지자면 네. 아마 가장 풍부하게 내가 네. 80년대 국내 콘서트홀의 상태, 그다음에 네. 연주의 어떤 이 실제가 어떤지를 아마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내 오디오의 바탕은 결국은 내가 들었던 그 기억의 상태를 재현하는 것, 그다음에 네. 거기에 근접하는 것, 뭐 이렇게 당연히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그때 오디오를 했어요.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 감동을 그렇지. 집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 앞에 붙어 있는 사진이 그 몇 네. 년도인가 한번 보세요. 몇 년 전? 94년? 94년도예요? 저 당시에 내가 집에다 저런 거 들어놓고 살았다니까. 이야.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래도 이건 정확히 말하면 거의 미친놈의 상태인데 네. 번 돈의 대부분을 하여간 다 이거 사느라고 썼어요. 오디오에. 너무 근데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너 생각은 있는 사람이니 미래는 있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이죠. 아니, 내가 돈을 번다는 게 뭐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입이 생겼다는 건 뭐지? 처음부터 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거 다 끼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 행복감, 그다음에 그때 충족 같은 것들이 참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과 그다음에 내가 바랐던 기대와 이상이 이렇게 이제 크로스되는 순간들을 봤던 거죠. 그 당시 혹시 기억에 남는 시스템 있으세요? 여러 개 바꾸셨던 것 중에. 스테레오 사운드에 나오는 네. 소위 말 좋다는 기계들을 거의 다 섭렵을 했죠. 베스트 바이에. 그렇죠. 베스트 네. 바이 1순위지. 네. 순위 따져가지고. 네. 저 사진에 들어있는 AR3 리미티드라고 하는 AR. AR3가 아니죠. 네. AR 리미티드라고 네네. AR의 이제 후신이죠. 그 회사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초하이엔드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기에 카운터 포인트, 마크 레빈슨. 마크 레빈슨. 네. 돈하게나 다 한다는 크렐. 아니요, 저도 크렐을 네? 저도 처음에 이제 90년대 오디오 시작할 때 네. 크렐 앰프가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도 좋은데 파워는 크렐이지 하는 이상한 왜냐면 스테레오 사운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댄다고스티노의 이렇게 경도돼갖고 사람이 마크 레빈슨은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뭔가 매력이 떨어져. 뭐 이런 느낌이었죠. 생각해보니 그러네. 네. 여전히 그 메이커를, 그 네. 브랜드를 지켜오는 사람 있는 것과 없는 건 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마크 레빈슨을 좋아하면 사실은 첼로를 좋아해야지.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 당시에. 네. 근데 첼로도 애매하고 마크 레빈슨도 애매하고 그렇게 됐네요. 그 당시는 이제 댄다고스티노인데 그치. 근데 좋아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게 댄다고스티노는 지금도 은퇴 안 하고 앰프를 댄다고스티노 너무 잘 만들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4억짜리 앰프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어쨌든 신뢰감과 스토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좋아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앰프는 그렇고 네네. 만만한 와디아. 와디아. 근데 와디아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와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마크 레빈슨 뭐 30.5? 뭐 이렇게 하이엔드로 가지 않으면 일체형에선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이제 일세를 풍미했던 기계인데. 최고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넘쳐가지고 헤일즈까지 갑니다. 헤일즈 스피커를 헤일즈를 가셨어요? 헤일즈 시그레처 2를 이야. 32평 아파트 안방에 놓고 살았어요. 그거 울리기가 쉽지가 않는데. 네.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네. 뭐 태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90년대 스피커들은 다 울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요. 네.
그 설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정확히 말하면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아주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렇죠. 네. 어렵게 구동을 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전부 다 유행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에 해악을 끼친 거지 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려서 오디오를 못하게 하시는 사모님들이 지금도 계시죠. 그럼요. 다 덩치가 이만하고. 그때 사모님들이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남편이 오디오하는 걸 말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요. 전기값 엄청 나왔습니다. 예. 예전에 넘버 33 같은 마크 레빈슨 예. 걔가 소비력이 엄청나거든요. 크렐은 더했어요. 아, 크레는 더 했나요? 그럼요. 누진세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아니, 뭐 나중에 누진세가 얼마 지나서 나왔는데, 누진세가 있었다면 거의 쫓겨나셨을까요? 거의. 집에 한 3만 원 정도 전값 나오는 집이 네. 지서방이 이상한 앰프 들어오는 순간보다 10만 원, 20만 원으로 전값이 올라간 거예요. 90년대 10만 원, 20만 원이면 엄청난 거죠. 지금은 뭐 거의 한 10배 가까운 느낌인 거죠. 그건 정말 어떤 만화인지 그걸 보고 참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요. 뭐 우리 집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설에는 어떤 사람은 난로를 안 피고 살았답니다. 그때. 아, 정말요? 아, 너무 뜨거우니까 앰프가. 그때 당시에는 앰프가 열이 많이 났거든요. 소비 진력이 세서 열이 진짜로 많이 났어요. 진짜. A클래스 앰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난로를 안 뗐대. 진짜로. 정말로.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 정도로 열이 많이 나서. 근데 요즘은 그런 앰프들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죠. 이제 오바의 아주 전형적인 건데 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인간의 열망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소리가 좋아질 수 있다면 수용자 입장에 보면은 네. 오디오 파일의 공통점은 뭐예요? 소리가 좋아진다면 쥐약이라도 먹을 자세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오디오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제작자가 나 레이스카를 팔아. 그렇죠. 공도에서 탈 수가 없어. 그런데 소비자가 다 그걸 사줬어.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작자를 믿고 따르는 소비자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었어요. 기대와 열망이 결국은 문화, 그다음에 정점이 궁금한 사람들, 그다음에 정점이 궁금한 엔지니어들이 뭔가 의기투합이 됐다는 그 그렇죠. 의미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난 그러한 시대가 훨씬 풍요로웠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합리로 대단할 부분은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뭐 사모펀드가 오너인 오디오 메이커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사실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때 같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기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직 오디오 평론가시니까 사실 어떤 기기를 보면 평론가 가슴 울리는 기기가 있거든요. 딱 보자마자. 야, 이거는 뭐 만듦새니 뭐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울리는 기기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기기가 적어진 것이 굉장히 아쉽죠. 가슴이 벌렁벌렁한 기계들이 있죠. 그렇죠. 정말 내 이상의 여자를 만난 거하고 똑같아서 상대가. 그렇죠. 딱 보면 알거든, 그거는. 그렇죠. 느낌이 오죠. 주파수가 넌 내 거구나. 이건 미래잖아. 너는 내 거구나. 네, 이런 느낌이 오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줘. 어쨌든 이 경험이 많아진다는 건 이제 딱 보면 아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쌩 난리를 치면서 어쨌든 90년대를 보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지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미친 듯이 하면 완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디오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말이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이 웬 잡지사에서 청탁이 왔어. 네. 뭐 잘한다면서요 하면서 원고 좀 써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지. 뭐 잡지사 출신이니까 내가 뭐 그건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오 컬럼을 쓰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디오 평론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날 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나와 내 기대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이제 내 생각인 건데 그건 지금도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게. 정말 훌륭한 덕후는 그거를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뾰족한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치자고. 얘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방중지추. 뾰족하면 뾰족해서 삐져나오게 되는 거거든. 진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좋아하는 거는 내 스스로 감출 수가 없는 단계가 이제 있다는 거겠죠, 그게. 나는 잡지사 기자로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엉뚱하게도 딴판에서 놀게 된 거야, 이제. 오디오 세상에서 그러면. 왜 아닌 척해? 그래가지고 나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선수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정말 웃기는 거야.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력의 검증으로만 해치자면 나는 그때 자격이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아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디오 평론을 한다는 건 일종의 이제 인상 비평의 수준이었던 거지. 기분에 얘가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고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게 동네에서 오디오를 너무 눈에 띄게 잘 아는 10대인데 일본판 스테레오 사운드를 보고 있어. 네. 그래서 동네에서 애들이 이제 워크맨 뭐 사야 돼? 우리 아빠 보스 스피커 이거 사는 거 좋아? 뭐 이런 거 물어보던 애였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PC 동호회에 오디오 동호회 시삽이 된 거죠, 제가. 시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맨날 일본 뉴스, 오디오 뉴스 이런 거 빨리 오리다 보니까 잡지사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평론가 등단하게 됐는데 한국 오디오 잡지를 사실은 좀 늦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 오디오 잡지가 더 바이블이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오디오 잡지를 사서 쫙 보는데 그 당시에 제일 오디오 평론을 좋은 기기 리뷰를 하고 그때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기기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성함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사진작가 윤광준. 근데 제가 등단했던 90년대 말에 사실은 가장 많이 하셨잖아요. 2000년 초반까지. 많이 했죠. 네, 가장 열정적인 활동을 하셨던 평론가셨어요. 네. 아니 재밌으니까 했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다음에 내 좋아하는 일 갖고 뭔가 판을 깔아주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네네. 그다음에 그때 그 평론가라고 하는 직함, 그다음에 불러주는 게 난 굉장히 좀 불편했었어요. 그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변질돼 버리는 과정들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회적 명칭들이 다 이제 그런 거죠. 네. 나는 해보려고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 네. 근데 결국은 나를 불러주는 명칭이 이제 그 평론가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이제 평론가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하고 나하고 그렇게 연관이 깊은 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재밌으니까 한 거죠. 그다음에 평론가를 하게 되면 끝없이 새로운 기회를 갖다 주잖아.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이야, 그게. 그러니까. 야, 저거 내가 살 뻔한 건데? 네네. 응? 그거 갖다 주고 들어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는데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당시에 오디오 평론가들이 저 포함해서 대부분 집에서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혼자 살아서 뭐 괜찮았었는데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오디오 평론가가 시청실이 없어서 오디오 잡지사에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기자들이 차이 실어서 직접 배달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평론가 집에. 그랬는데 평론가 중에 한 분이 자기 전용 작업실과 시청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부호냐. 그래서 일산에 계시다 그분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웬 미친놈이나 또 나타났구나 이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홍대 근처 살았는데 월간 오디오에서 리뷰한 이제 선생님께서 리뷰한 기기를 리뷰가 끝났다고 저희 집에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냐? 일산에서 옵니다. 이렇게 그런 매력이 있었군요. 그래서 나도 몰랐던.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2000년 초반에 만드신 거죠. 그렇죠. 네. 2000년 초반이죠.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건가요? 이게 다 오디오 때문이에요. 겸손하시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열정적이시니까. 네네. 그 오디오를 내 삶의 중요한 부분에 입지시켜 놓고 사는 게 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인데. 네. 근데 내가 이제 작가가 되기로 하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작업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업실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남들 하는 대로 다 작업실도 얻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죠. 사무실도 있었고 상가에 건물 하나 임대를 하게 됐었고. 네. 무려 5군데에서 쫓겨납니다. 오디오 때문에요? 뭐 소음 때문에? 그렇죠. 아니 너 혼자 사냐 무슨 뭐 이렇게 소리를 크게 틀고 다냐 시끄러워 죽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네. 음악을 좋아하는 게 나만 좋아하는 거지 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소음으로 들린다면 정말 그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점점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주위에 요청을 받고 결국은 쫓겨났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5군데에 이제 작업실을 전전을 하다가 정말 눈치 안 보고 소리 쾅쾅 틀을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지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산에 내가 살고 있었고 일산은 이 동네의 특성상 이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네. 여기 착 들어오는 순간에 정말 내가 스피커가 터지나 저 앰프가 이건 셔트가 되나를 실험을 해봤어요. 어디까지 소리가 날 수 있는가를 한번 제일 먼저 해본 게 그거예요. 네. 근데 크게도 안 터지더라고. 그때 이 스피커였나요? 그땐 이거죠. 같은 스피커요? 네. 그리고 소리를 크게 한다는 게 소리를 키워서 음악을 듣는다는 게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런 호방함이 있는 거구나. 네. 내가 콘서트홀에 들었던 느낌들이 얼추 살아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정말 실감을 하면 잘하죠. 네. 그래서 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그 여기에 장점은 내가 문을 다 걸어 잠그면 여기서 구슬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건 맞는 거죠. 네네. 여기 같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위층에 있는데. 네. 어쨌든 눈총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소리를 키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 이제 계속 있게 된 거죠. 그게. 근데 돌이켜보니 20년이야. 아, 이 작업실에 이제 오신 게 20년이 되신 20년 거죠? 됐어요. 이 자리에만 앉아있는 게 20년이 되다니. 그러니까요. 참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죠. 네. 그다음에 왜 여기를 벗어날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또 쟤 때문이야. 아, 오디오? 네네네. 쟤를 끌고 어딜 가 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좋은데 내가 얘를 끌고 나가서 또 바깥으로 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근데 뭐 저도 여러 공간 많이 가봤지만 이 공간 이상의 공간을 얻으시는 일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엄청나게 큰 집을 져가지고 저게 다 들어가기 전에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지하 공간이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뭐 아담해 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큰 공간입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지금 한번 오디오 시스템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